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심규홍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제 수업을 아직 들어본 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임용이 돼서 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Context Compression for Efficient Multimodal LLMs라는 주제고요. 주로 이쪽 분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로 시작을 해서 제가 저자로 참여한 최근 연구들을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시작을 해보죠. 세상에 LLM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2019년, 20년, 21년 체감상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5년까지 오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변화가 있다면 아무래도 컨텍스트 랭스의 지원 길입니다. 제일 처음에 라마가 나왔을 때는 32K, 8K 이런 식으로 되게 적은 길이만을 지원을 했지만 최근 모델들은 긴 컨텍스트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제미나이 같은 모델은 2밀리언, 200만 개의 토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컨텍스트 랭스의 증가는 다 이유가 있겠죠. 유저들이 원하고 사용자들이 원하고 또 그만큼 지원하는 응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컨텍스트 랭스를 늘리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연산량도 많이 들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이걸 서빙하기 위한 서버 구축도 큰 부담이 되겠죠. 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Document Based Understand Answering, 우리가 문서를 주고 문서 기반으로 대답을 하게 하는 것들, 법률 문서, 의학 용어들 문서, 아니면 전공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긴 코드를 만드는 과정들, 아니면 오디오와 비디오, 음악을 보고, 음악을 듣고, 아니면 영화를 보고, 아니면 긴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에 맞는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멀티턴 컨버세이션, 나와 수백 번, 수천 번의 주고받는 대화를 한 후에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무언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롱 컨텍스트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밑에 있는 예시들을 볼게요. 4K, 4000개 정도의 컨텍스트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6쪽짜리 짧은 도큐멘트, 이제 논문 하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2, 3분 정도의 비디오, 또는 300라인 정도의 짧은 파이썬 코드 블락 정도가 되겠고요. 32K, 8배를 지원할 수 있으면 40페이지짜리 짧은 테크니컬 리포트, 또는 15분짜리 팟캐스트, 아니면 아주 간략하게 쓴 법률 간이 계약서 정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되죠. 32K가 32,000개의 토큰이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넣는 용도로는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100K까지 가면 어떤가요? 100K까지 가면 그래도 좀 쓸만해집니다. 책 한 권 넣을 수 있게 되고요. 1시간짜리 미팅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어떤 라이브러리의 API 도큐멘트 정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 1밀리언까지 지원하는 1밀리언까지 지원하는 LLM들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해리포터 전 시리즈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 전 시리즈를 넣는다는 얘기는 내가 넣고 어떤 내용을 물어봐도 대답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 정도가 되려면 1밀리언이 필요하다. 또는 레포지토리 전체, 꽤 큰 코드 베이스인 경우에는 전체를 넣으면 1밀리언이 넘어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코딩 같은 경우에도 몇 번만 티키타카를 하고 나면 1밀리언이 넘는 것은 순식간이죠. 자, 한편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조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트랜스포머는 내부에 키밸류 캐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밸류 캐시라는 컨셉은 트랜스포머에서 셀프 어텐션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우선 LLM은 토큰 바이 토큰 생성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죠. LLM은 한 단어씩 또는 한 토큰씩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토큰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토큰을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정보는 어디에 기록되느냐 했을 때 매번 새롭게 컨텍스트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key value라는 캐시, previous history에 저장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시한 예시일 텐데요. 지금 인풋이 t는 4에서의 인풋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보들은 0, 1, 2, 3, 4의 키 캐시와 밸류 캐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셀프 어텐션의 쿼리키 밸류에 쓰일 거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LLM은 다음 단어, t는 5에 해당한 단어를 예측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t는 5에서 만든 단어가 들어가서 키밸류 캐시가 한 칸 늘어나고 다시 6번을 만들고 한 칸 늘어나고 6번을 7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히스토리가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 이 키밸류 캐시가 맥락을 들고 있는 만큼 이 키밸류 캐시는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GPU 혹은 CPU겠죠. 그리고 그 길이는 지금까지 본 컨텍스트의 길이에 비례하고 층수에 비례하고 셀프 어텐션 층마다 있을 테니까요. 또 셀프 어텐션 헤드 수에 비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밸류 캐시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지고요. 거기다 더해서 매 단어를 만들 때마다 셀프 어텐션 특성상 모든 키밸류 캐시를 다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느려지겠죠.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코스트가 커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LLM 혹은 트랜스포머의 생성에서는 메모리 바틀렉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메모리 바틀렉은 이 키밸류 캐시가 어느 순간 너무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I/O, 그러니까 메모리를 읽고 쓰는 속도가 연산 속도보다 커져서 연산의 병목이 메모리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요즘 하이닉스가 그렇게 뜨고 있는 HBM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메모리 바틀렉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죠. 속도가 빠른 메모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가 병목이니까. 밑에 있는 예시를 봅시다. GPT-3 같은 경우에 256K 토큰을 사용한다면 어텐션 웨이트가 빨간색이고 FFN MOE 웨이트가 파란색일 때 웨이트와 어텐션이 사용하는 메모리보다 키밸류 캐시가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어느 순간 극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거를 불러와야지 한 단어 한 단어씩 생성할 수 있게 돼요. 딥시크의 경우에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맥락을 줄이자라는 우리의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긴 맥락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만 과연 그 긴 맥락 전체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직관적으로는 인풋을 압축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텍스트 레벨에서 LLM에 넣기 전에 인풋 컴프레션을 하자는 접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왔고요. 2023년, 2024년에. 가장 간단하고 LLM이 뒤에 뭐가 오든지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짧은 작은 요약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요약 모델을 만들어서 맥락 혹은 문서 전체를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요약한 정보만을 넣도록 하면 어느 정도 맥락을 사용하는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단어를 지울 수 있겠죠. LLM한테 더나 같은 거 좀 틀리고 넣어도 괜찮잖아요. 이제 관사 좀 날리고, 점 좀 날리고, 느낌표 좀 날리고, 덜 중요한 단어를 좀 날리고 하면은 어떻게든 맥락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휴리스틱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방법들을 사용하면 보통은 텍스트에선 2배 정도 아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에 따른 성능 하락이 있느냐 하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트레이드오프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디오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중요한 단어, 중요하지 않은 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결정할 수 있겠지만 비디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도메인 스페시픽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의 여러 연속적인 프레임은 서로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프레임을 몇 개 날린다든지 하는 프레임 레벨 리무벌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한 장의 프레임에서 중요한 위치와 중요하지 않은 위치를 구분하는 패치 레벨 리덕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인풋 컴프레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패치 단위로 날린 다음에 LLM에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뒤에 뭐가 오든지 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전반부는 인풋 컴프레션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할 얘기는 키 밸류 컴프레션입니다. 그래서 키 밸류 컴프레션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키 밸류 컴프레션은 LLM이 일단 맥락 정보를 키 밸류에 인코딩한 다음에 그 키 밸류 시퀀스 혹은 데이터베이스 혹은 뭐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지만 에서 엔트리를 날리는 방식입니다. 왜냐? 몇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인풋 컴프레션과 키 밸류 컴프레션을 비교했을 때 인풋 컴프레션은 LLM에 넣기 전에 하는 거고 키 밸류 컴프레션은 LLM 넣은 후에 하는 겁니다. 인풋 컴프레션을 하면 토큰 전체가 완전히 날아가고요. 키 밸류 컴프레션을 하면 그래도 한 번 인코딩 된 후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저장 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인풋 컴프레션은 보통 어디셔널 모듈이 필요합니다. 요약 모듈이든 아니면 날리는 모듈이든. 하지만 키 밸류 컴프레션은 보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풋 컴프레션은 모든 레이어, 모든 헤드에서 동일한 토큰을 날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죠. 왜냐하면 한 인풋 레벨에서 없애버리니까. 하지만 키 밸류 컴프레션은 서로 다른 헤드와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서로 다른 토큰의 중요도를 준비해서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약간 더 정보를 많이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키밸류 컴프레션의 가장 early work 중에 하나는 스트리밍 LLM이라는 페이퍼입니다. 스트리밍 LLM 페이퍼는 키밸류 캐시가 과연 전체 다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가장 최근 몇 개, 가장 최근 128K, 32K만 남겨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최근 정보만 남겨두면 안 된다가 결론이었고요. 하지만 그거를 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일 앞에 있는 몇몇 토큰, 4개에서 8개 정도의 토큰이 어텐션을 과하게 많이 먹는 토큰이라는 어텐션 싱크 토큰들이 있는데, 제일 앞 어텐션 싱크 토큰들, 제일 오른쪽 그림의 노란색 부분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최근 몇 개를 보존하면 그래도 키밸류 캐시 사용량을 최소한 컨스탄트하게 유지하면서도 성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더라 하는 엠피리컬한 파인딩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얼리 웍에 해당합니다. 또는 스냅KV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상 베이스라인처럼 활용이 되는데요. 이 연구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질문 to previous 맥락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어텐션 확률 분포상에서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토큰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토큰들을 제거하는 확률 또는 중요도 기반의 컴프레션입니다. 이 방식은 장점은 내가 지금 할 질문에 관련된 정보만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할 거고요. 단점은 일단 키밸류 값을 한 번은 다 메모리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거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피크 메모리가 큰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뭔가 좀 부족하죠. 뭔가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 제가 저자로 참여한 논문, 첫 번째 논문은 인피니트 팟이라는 논문입니다. Infinite Context Processing on Memory Constraint LLMs. 옆에 있는 라마가 솥을 젓고 있잖아요. 인피니트 팟이 뭐냐? 이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중세 문학 뭐 이런 약간 판타지 소설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관에 딱 들어가면은 여관 주인이 무한히 끓이고 있는 솥이 있어요. 이제 계속 뭐 재료가 들어오면 재료 넣고 물 모자란 물 넣고 하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수프 같은 느낌의 그런, 항상 여관에 가면 퍼주는 그런 국자로 퍼주는 국 같은 거죠. 뭐 어쨌든 그런 느낌,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국의 그런 솥의 크기는 유지되지만 새로운 정보를 계속 넣어서 솥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그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붙여서 인피니트 팟이라고 했고요. 이 방법은 아래쪽 왼쪽 그림 보면 스트리밍 LLM과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유지됩니다. 컨텍스트 랭스가 길어져도 사용하는 메모리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처럼 컨텍스트 랭스가 길어졌을 때 스루풋이 높게 유지됩니다. 스루풋이 높다는 것은 연산이 적고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겠죠. 이걸 어떻게 달성했느냐? 우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고정 길이의 키밸류 캐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겟하는 디바이스는 메모리가 보통 고정되어 있고 GPU 서버처럼 확장할 수 없어요. 온 디바이스를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되게 단일 GPU를 사용하는 싱글 서버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경우에 맥락 전체를 한 번에 놓고 메모리 전체에 올려버리는 프리필 또는 스냅KV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해서 콘텍스트를 부분 쪽에서 처리하면서 계속 키밸류 캐시를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키밸류 캐시가 사전 지정한 버젯을 넘어가면 그때 정보를 압축하고 다시 쌓아나가다가 다시 그만큼 정보를 압축하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Continual Context Distillation 이라는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오케이, 쌓아나가는 까지는 좋은데 쌓아나간 다음에 이걸 다시 압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압축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트리밍 LLM에서는 그냥 가장 최근이면 좋다라고 했었고요. 스냅KV에서는 지금 질문한 쿼리 혹은 퀘스천에 디펜던트한 토큰을 남겨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스트리밍 방식으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쌓고 쪼리고 하는 과정에서는 쿼리를 알 수 없어요.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 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양방향 정보를 모으기로 했어요. 첫째, 과거로부터의 정보. 이거는 노벨티로 해석됩니다. 과거 정보에 비추어 봤을 때 다음 단어가 얼마나 새로운가, 예측 불가능한가, 혹은 정보량이 많은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심플하게 넥스트 토큰의 probability, 넥스트 토큰의 탑1 probability가 낮은 거,
정보를 점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novelty라고 표현되는 부분이고요. 한편 우리가 과거에 봤던 정보가 아니어서 새롭다는 것만으로 정보를 남길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이 정보가 쓸모 있을지 유용할지 또한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쿼리가 없지만 가짜로 쿼리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카탈리스트 쿼리라고 하는 촉매에 해당하는 쿼리를 만들어서 넣어줄 거예요. 임시로 붙일 겁니다. 임시로 이 CAP라는 촉매를 붙이고 이 촉매에서 각 토큰이 보는 어텐션 스코어를 기반으로 토큰 점수를 계산해서 과거와 미래 양방향에서 봤을 때 이 토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한 다음 그 반영한 스코어를 기준으로 키밸류 캐시를 압축할 겁니다. 자, 성능은 뭐 당연히 좋고요. 뭐 좋으니까 논문이 나왔겠죠. 그러고 이제 뭐 노벨티 관련해서는 직관적이지만 키밸류 카탈리스트 프롬프트는 그럼 뭘 써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가장 제일 좋은 성능은 당연히 실제로 쿼리, 내가 질문을 알고 있다면 쿼리를 사용했을 때일 겁니다. 그러면 그 쿼리 기반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가 남을 거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리밍 상황에서는 쿼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너럴한 카탈리스트 프롬프트,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으로 summarize the critical point 같은 문장을 사용해도 충분히 중요한, 미래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큰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있는 G랑 Q가 그 차이인 거죠. G는 제너럴한 케이스고 Q는 어떻게 보면 오라클 셋업인 거고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온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요거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텍스트랑 비디오를 봤으니까 여기서도 텍스트랑 비디오를 봅시다. 이번 논문은 Infinite V라고 하는 Memory Constrained Key Value Cache Compression for Streaming Video Understanding이라는 페이퍼입니다. 이번 유립스 2025년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Key Value 메모리 사이즈를 픽스, 고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스트리밍 비디오는 스트리밍 텍스트보다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조금 더 쓸 데가 많고 유튜브의 경우에도 계속 스트리밍돼서 오잖아요. 실시간 처리를 하는데 좀 적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앞서 봤던 노벨티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한 토큰 한 토큰을 제너레이트를 하지만 비디오는 동시에 한 프레임 전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패치를 예측하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프리딕션을 할 수 없어서 노벨티는 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스페시픽한 다른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연구가 약간 비전 논문처럼 됐어요. 비디오에서도 비디오에서도 토큰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봅시다. 우선 밑에 있는 QN2.5VL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60분짜리 비디오를 768개의 프레임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768개의 프레임에 1시간 비디오가 다 들어갈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한 프레임당 5초씩 먹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5초당 한 장씩만 뽑아서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언리얼한 세팅이잖아요. 5초 동안 영화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누가 죽고 싸우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넣을 수 있는 최대 길이가 5초당 한 번 넣는 게 맥스인 상황입니다. 아직 연구가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게 1시간 비디오를 넣으면 50K 컨텍스트를 먹습니다. 이게 현존하는 모델의 최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똑같이 어느 정도 쌓이면 넣고, 쌓이면 넣고, 쌓이면 압축하고, 쌓이면 압축하고 하는 방식은 똑같고, 근데 여기서는 비디오에 맞게 조금 다른 임포르턴스 매트릭을 사용할 겁니다. 앞서 봤던 매트릭이 아니라 다른 매트릭을 사용할 거고요. 자, 우선 비디오에서 사용하는 리던던시를 활용합시다. 첫째, 템포럴 리던던시가 있죠. 여러 프레임들은 비슷한 연속적인 프레임들은 정보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고, 그것을 키밸류 캐시 레벨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 위치에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의 패치 간의 키 시밀러리티, 우리는 갖고 있는 정보가 키 밸류밖에 없으니까 키 혹은 밸류를 사용해야 돼요. 키 벡터 간의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충분히 시밀러하지 않은 토큰들만 남기고 시밀러하다고 판단된 토큰들은 없애버릴 겁니다. 이게 우선 템포럴 액시스의 도메인 놀리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멘틱 놀리지도 사용할 겁니다. 템포럴하게만 없애는 거는 아무래도 없앨 수 있는 양의 제한이 있어요. 비디오가 아무래도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각 패치에 중요한 물체 또는 중요한 사물이 나왔는지를 추가로 반영해서 약간 정보를 더 보존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패치 혹은 어떤 토큰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엠피리컬하게 확인한 게 밸류 벡터의 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생각보다 정보 보존이 잘 되었고 결과적으로 temporal and semantic 한 패치들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중요한 타임 액시스 쪽으로 중요한 것들만 남고 스페셜 액시스 쪽으로는 그 패치에서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물체들만 남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퍼포먼스는 뭐 당연하게도 가장 좋았고 이 방식의 핵심은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고 쿼리 디펜던트 하지 않고 앞에 어떤 캡처랑 카탈리스트 프롬프트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을 언제나 콘스턴트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예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실제로 엔비디아 제슨 올인 디바이스에 올려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한 상황이죠. 스트리밍 디바이스, 스트리밍 그리고 스트리밍 비디오 그리고 컨스턴트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이 언제냐라고 하면 온 디바이스 디플로이먼트를 했을 때니까요. 표를 보죠. 풀 KV는 어떠한 컴프레션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팟 V는 우리의 컴프레션을 적용한 케이스예요. 비디오 길이가 100초, 300초, 500초, 600초로 늘어가면서 풀 키 밸류, 즉 컴프레션을 하지 않으면 VRAM, GPU 메모리 사용량이 13기가, 26기가, 40기가 그리고 아웃 오브 메모리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이릅니다. 하지만 인피니트 팟 V는 저희가 제안한 대로 계속 메모리를 버젯 안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10GB 근방에서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는 확실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퓨처 디렉션은 나중에 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시간상 마무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